오늘의 사연은 친정 부모님이 하고 계신 식당을 물려받아 본인이 운영하고 싶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글을 올리신 한 여성분이 많은 네티즌들의 조언을 듣고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된 사연입니다. 순이분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시면서 총 6차 추가글까지 쓰신 장편의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은 특히나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혼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큰 고민거리가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큰맘 먹고 글을 씁니다.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좀 압박을 당하는지 계속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오래 터를 잡고 있기도 했고 맛도 괜찮아서 단골이 많은 편이에요. 식당을 좀 크게 하시는 데다 24시간이라 수입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그거 보고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 부리면서 쉬고 싶을 때 쉬며 장사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장사를 이어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장사하기가 싫습니다. 남편은 장사의 장점만 보고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사 정말 힘들거든요. 저 대학생 때 방학하면 집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면 당연히 저도 돕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홀서빙이며 주방일이며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으니까요. 손님은 그렇다 쳐도 직원 다루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걸핏하면 무단 결근에 아무 말 없이 그만두기 일쑤였죠. 특히 부모님 가게가 24시간이라 야간 직원이 잠수 타면 새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부모님은 쪽잠 주무시면서 일하셨고 저도 갑자기 불려가서 일한 적이 많습니다. 직원을 더 쓰시라고 해도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한다가 부모님 신념이어서 어차피 본인들이 계셔야 할 거 타산도 안 맞는데 직원 쓸 필요 없다고 하셨었죠. 저는 부모님이 힘든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저리 완강하시니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는 절대 장사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부모님 가게 상호랑 건물, 땅을 같이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모님도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평소 로망이었던 전국 캠핑카 여행을 이루시기 위해 캠핑카를 주문해서 이번 달에 제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네요. 여행 다니시라 해라. 본인이 가게 운영하겠다. 용돈도 400씩 드리겠다는데 용돈이란 말에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으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완벽히 하려면 최소 1, 2년은 걸릴 것 같고 게다가 부모님 성격상 절대로 남편한테만 맡겨두지 못하시고 가게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그이가 힘든 걸 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여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모든 걸 차분히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내일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설득하면 마음 약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래 보자꾸나 하실 것 같고요. 하소연을 하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남편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1차 추가글. 제가 남편 상황을 잘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추가할게요. 남편이 접대 회식 가는 걸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서 회사의 거부감을 표현했더니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리고 상사도 압박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직을 권해봤지만 이직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라며 장사를 이어받고 싶다고 한 거고요. 제가 남편 말에 완강히 거부를 못하는 게 왠지 접대에 가도 상관없다고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느낌이라서 거부는 못하고 설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추가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쓸게요. 일은 안 하고 라는 부분은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 부려가며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며 이 부분도요. 남편 말은 일은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남의 밑에서 억지로 성적인 접대까지는 안 하고 싶다는 부분이고요. 쉬고 싶을 때 쉬면은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외든 어디든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연차 쓰기도 어렵고 휴일도 없다시피 하고요.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남편 퇴근하면 댓글들을 토대로 차분히 다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접대하는 게 싫어 올가매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접대 같은 걸 문란하게 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끙끙대고 있어야 하는가
억울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남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아 속이 갑갑하네요. 일단 많은 조언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 퇴근 후에 조언들 참조해서 협의점 찾고 여러분이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결과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추가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쓴소리 많이 해주셔서 어제 남편 퇴근하고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글을 처음 써보는 거라 내용이 좀 미흡한 면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대학생 때부터 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어가라고 권유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싫어서 얼른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 가지고 휴직하던 중 부모님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셨고 저에게 원룸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은 아예 퇴직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원룸 건물 주인 세대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돈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가게 매출은 하루에 300 정도 돼요.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만요. 가서 도와주고 정산 정도만 해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은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물은 부모님 건물이라 임대료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남편 보고 회사 때려치우고 싶으면 그만두고 원룸 청소 이모 쓰지 말고 우리가 전부 관리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에 너무 기대는 것 같다고 시댁 부모님 용돈이랑 애기 분유값은 자신이 벌고 싶다면서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 위에 일들이 일어났고요. 남편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저희 친정의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정말 저를 떠받들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욱더 가게를 이어받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저에게 이어받으라고 하셨다고 한 걸 생각해서 아마 쉽게 말을 내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재주도 없고 이런데 글을 올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내용 설명이 부족해 많이들 격분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님 가게 절대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남편이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 노름하던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서 카운터라도 보게 되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3년 정도 가게에서 서빙부터 주방까지 다 해본 뒤에도 이어받을 자신이 있으면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역시나 싫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밑바닥은 하기 싫고 사장부터 시작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당신 같은 정신으로는 장사 절대 못한다고 생각 접으라고 했습니다. 돈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 시댁 부모님이 내 눈치 보시는 것만큼 나도 더 잘하겠다. 기죽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회사 계속 다니더라도 접대 회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접대 회식 나갈 거면 그만두고 원룸 관리나 같이 하자. 아니면 이혼이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 다른 문제는 다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무능력해도 됩니다. 사람 좋고 착하고 저에게 잘해주고 우리 애기랑도 정말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다른 여자 끼고 술 마시고 터치하고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서 접대 회식에 제가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이혼이란 말도 꺼냈고요. 일단 남편이 가게 이어받는 거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아서 기펴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까봐 걱정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가게 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니 더 큰 힘을 받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차 추가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남편이 회사 출근하면서 나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더니 이혼하자입니다. 제가 너무 돈으로 속박만 하고 노력하려는 자기 진심은 못 알아준다네요. 그리고 친정 눈치만 보고 살며 저에게 조아리며 사는 시댁 식구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답니다. 저보고 남편 기 살려줄 줄 모르는 여자래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물심양면했던 게 속박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 남자 능력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선한 거, 저를 사랑하는 거, 보호받고 있는 느낌 이것만 보고 결혼 결정했었습니다. 첫 만남도 가게에서 술병 깨고 난리치던 손님에 어쩔 줄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 좋게 보내는 거 보고 치료비 드린다며 연락처 받아내 제가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도 좋긴 좋았고요. 제가 자랑할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남편은 정말 자랑할 만한 외모거든요. 저는 남편이 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모든 행동들을 속박으로 느꼈다니 저 정말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시집가면 주겠다고 사주신 주상복합 아파트도 신혼 때 잠깐 살다 원룸 받으며 들어가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시댁 상황 딱해 들어가 사시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제사상 제가 다 보고 시댁에 필요한 것들 다 제가 해드렸어요. 남편에게 좋은 여자가 되고 싶어 아버지가 해주신 차도 남편 끌고 다니라고 했고 외모적으로 제가 많이 모자란 거 알아서 수술도 하고 매일같이 가꿨어요. 출산 후 살 때문에 남자들 성욕 떨어진다 그래서 저 정말 피나는 노력해서 출산 전보다 오히려 몸무게는 더 줄었어요. 처지는 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전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도 저 남자는 아직 날 사랑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제가 저 자신을 설득시켰습니다. 근데 남편이 더 이상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모든 게 차분해지더군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혼해주려고 합니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댁에도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이 이혼 얘기 꺼냈다. 남편 말대로 해줄 거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하지만 집은 나와주셔야겠다. 3개월 정도 시간 드리고 집은 내놓을 거니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쩔쩔 매시면서 남편 다리를 잘라서라도 아가 네 옆에 앉혀놓겠다고 하시네요. 소름이 쫙 돋더군요. 아무리 궁하다지만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저는 쉽게 돈 벌지만 자신은 정말 힘들게 번 돈이라며 의시되던 그 꼴이 예전에는 안쓰러워 보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가짠기만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돈으로 너무 휘두른다고 했는데 진짜로 휘두르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요. 제가 돈으로 휘둘렀던 모든 배려들을 철저하게 다시 뺏을 겁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직도 난 못났으니 남편에게 맞춰야 한다고 제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정 떨어지고 보니 남편도 세월의 얼굴이 많이 무너졌더군요. 잘생겼던 얼굴은 폭 사가 있고 훤칠한 떡대도 이젠 살집으로만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못난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다 맞추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젠 애 하나만 보고 편하게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께 해장국 하나 내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먹으려는데 단골분들이 딸내미 왔냐면서 반겨주시더군요. 부모님이 20년이 다 되도록 조금씩 키워오며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런 좋은 곳을 남편한테 넘길 뻔했다는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넘기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저 같은 못난 딸을 둬서 본인들의 터전을 넘기네 만에 얘기 나온지도 모르시고 여전히 손님들 맞이하며 땀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카운터 보시던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오시길래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부모님 모시고 창고로 갔습니다.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니 아버지가 자신은 상관없다면서 네가 힘들면 최서방에게 가게 줘도 된다고, 본인들도 이 가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아깝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체력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고 단골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단 남편이 받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가게가 성업 중이니 비싼 값에 넘길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비싼 값에 넘기더라도 넘기고 나면 자신들은 허무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빠 없이 클 손자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솔직히 거기서 조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도 원하시니 넘겨주면 남편이 날 다시 사랑해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도 살짝 들었고요. 사람이라는 게 굳게 마음을 먹어도 10년 산정을 무시 못하겠더군요. 근데 댓글들을 생각해서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이상 남편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다고, 이제 가게 넘기고 편하게 사시라, 딸이랑 손주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편하게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악착같이 일해서 가게를 키워오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이 약하세요. 두 분 장사하시느라 부모 정 모르고 어릴 땐 할머니 밑에서 크고 커서는 같이 장사하며 자랐다고 너무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것도 본인들이 괜히 가게 판다고 해서 남편이 화난 건 아닌가 전전긍긍 하시네요. 집에 가겠다고 차 문 닫고 들어가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마중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마음 더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집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다시 전화 드렸어요. 죄송한데 한 달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다고, 한 달 안에 집 빼달라고, 저 아들이랑 같이 부모님과 함께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닐 거라고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얼굴이라도 보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고,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성급하게 생각하느냐,
본인 아들이 생각이 짧고 욱해서 그런 건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이혼은 아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제 제가 이혼을 원한다고 한 달이면 충분히 집 알아보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시댁이 남편한테 분명 연락을 했을 건데 저한테 아직은 연락이 안 오네요. 자존심을 세우는 건지 대책을 세우는 건지 아님 평생 오냐오냐 해주던 제가 이렇게 나와 어이가 없는 건지 퇴근하면 무슨 속셈인지 알게 되겠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신청해놔서 곧 가봐야 합니다. 한숨 자고 싶은데 나중에 처리하고 꿀같은 잠 자야겠습니다. 후기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시니 후기는 계속 여기다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 격려, 질타의 댓글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보았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 얘기를 풀어보자면 연락이 없어 조마조마하며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퇴근하긴 많이 이른 시간이라 조퇴하고 집에 왔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따라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 졸이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따라 들어오지 않더군요. 옷 갈아입고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니 더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당신이 원했고 이제 나도 원하니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자. 당신에게 소송으로 얻을 것도 없고 아이는 내가 기를 것이다. 당신은 회사 생활하면서 애들 볼 시간 없는 거 알고 내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은 것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거니 아이 접견은 허락하되 전적으로 내가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직까지는 유책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실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협의 안 하고 소송으로 가면 재산상 제가 가지고 있는 원룸이 결혼 후 생긴 것이고 남편이 원룸 재산 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남아있으면 저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이혼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얘기 꺼낸 건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억울해 던져본 말이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할 수는 없다. 다신 가게 얘기 안 꺼내겠다. 네가 회사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며 두서없이 말을 하며 아이처럼 우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차라리 화를 내지 고함이라도 치지 왜 눈물을 흘려 마음 약하게 만드는지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의 얘기를 보니 남편이 저를 잡을 것이다. 사랑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 굳게 먹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날 사랑하든 말든 그건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벙찌더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은 어쩔 거냐며 너 때문에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맘 편히 회식 한번 못 갔던 자신 생각은 해주지 않냐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 능력이 모자라 그런 거지 왜 내 탓을 하냐고. 내가 아니라 내 뒤 배경을 본 거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내 배경 보고 산 인생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시댁 살 집이라도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남편이 울다 화냈다 저 달랬다 반복하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저런 모습에 흔들리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제 할 말만 했어요. 3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고 갑자기 남편이 정색하더니 네 마음이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협의는 무슨 소송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번 돈은 크진 않지만 애한테 자신의 돈도 꽤 썼다면서 네가 가진 돈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자신이 번 돈에서는 꽤 큰 돈이고 그것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하나 없다고 소리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소송으로 가면 협의보단 불리할 거라는 변호사의 말이 기억나 달래려고 했지만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송해라. 나는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다. 근데 네가 번 돈으로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기여한 건 하나도 없는 거 네가 알 거다. 애기한테 필요한 거 네가 사고 싶다고 썼던 돈은 받아내고 싶으면 10원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계산해놔라. 다 돌려줄 테니 대신 애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애가 커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빠를 궁금해할 거고 딸이면 몰라도 아들은 남편의 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보고 싶다면 남편에게 보여줄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하니 오히려 남편에게 애를 보여주면 더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두리번거리더니 애 어딨냐고 애 데리고 시댁으로 가겠다면서
애 어디다 숨겼는지 빨리 말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상황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둘이 얘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사촌 언니네 집에 잠시 맡기고 좀 이따 데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왠지 데려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라니 무슨 소리냐. 시댁집도 내놓을 거다. 한 달 시간 들였으니 당신 부모님 모시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도 얼른 짐 싸서 여기서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소송을 원하면 해보자. 나는 어떻게든 애 당신에게서 떼어낼 거고 당신에게 내 돈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거다. 만약 당신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면 살면서 당신이 나랑 애한테 쓴 돈은 다 계산해서 보내라. 그건 다 계산해주겠다. 하지만 만약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을 조금이라도 탐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얼른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서 집부터 알아봐라. 용역 아저씨들 불러서 험하게 나가고 싶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애랑 나는 당신이 모르는 곳에 가서 살 예정이니 앞으로 찾을 생각도 하지 마라. 부모님 가게도 이미 처분했으니 찾아가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거짓말도 못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아가며 짐도 못 싸고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나올 때 남편 차키도 챙겨서 나왔고요. 언니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제가 자고 있는 애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우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잘했다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네 인생 살라고, 네가 매일같이 남편을 위해 사는 모습이 많이 안쓰러웠는데 네가 그걸 행복이라 알고 행복해하니 괜히 어깃장 놓고 싶지 않아 말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된 거라며 아이는 자기가 볼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날 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익명으로 올린 글에도 절 위해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나는 남편만 바라보며 날 희생해왔는지, 그동안 제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며 억눌러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아깝고 분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계속 술이라도 한잔하자,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해서 어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속초 다녀왔어요. 현재 남편은 연락 한 통도 없는데 시댁에선 계속 연락 오길래 너무 징그러워서 부모님께 언니 폰으로 연락하시라고 한 후 핸드폰은 꺼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난 이제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만약 남편이 와도 상종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혹시 난동 피우면 경찰 바로 부르고 저한테 연락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오늘은 절 위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추천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댓글들도 정말 감사하고 위안이 많이 되었지만 특히 그분의 글은 저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글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글이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따끔한 충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하나하나 감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굳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이야기를 자작으로는 보시되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교훈이 되어 한 번뿐인 삶이 저처럼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나서 제 자신을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와 다시 바라보니 못난 저를 이용해서 저에게 빌어먹고 살아야만 했던 남편이 이제는 더 못나 보입니다. 지금 제 글을 보는 분들은 제발 자신을 사랑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젠 정신을 차렸지만 언니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서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좀 꺼려지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 제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좀 더 괜찮은 제가 되고 싶어 일단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이다 내용은 아니네요. 아직 해결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났으면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할 텐데 소송으로 가게 되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기에 글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 좀 추가할게요. 변호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남편에게 최대한 돈이 덜 가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남편이 원룸에 짜잘한 수리를 했고 3년 전부터는 이사 후 청소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집과 원룸 명의가 전부 제 이름이니 협의가 된다면 소송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남편 돈이 10원 한 장 안 들어갔고 혼인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에 분할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도
소송 측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다들 재산 분할을 생각하셨나봐요.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적기엔 제가 많이 모자랐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